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오를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주식 비중을 언제 줄이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G가 오늘 또 상대적으로 더 약했는데 언제 정도 오를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오늘 이제 1.6%까지 올라주면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가를 더 돌파를 했죠.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5일선 추세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매수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이게 그 꺾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5일선을 한번 좀 깨야 됩니다.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고 21선이 아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5일선을 한번 깨더라도 바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락장 그리고 하락 추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2020년 1월 달에 대세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차트 지수가 어떤 모양을 보였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은 600대에서 한 700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5일선을 깨고 내려왔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에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좀 없고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5일선을 또 한 번 깨는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더 압도를 하는 순간부터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지수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은 이게 지금 하락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5일선을 깨는 하락이 한번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바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이 그 예전 직전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약한 그런 반등일 경우에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해져서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5일선을 잘 지켜줬고 오늘도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5일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어도 당분간은 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홍콩에서의 시위 문제도 있고 미중 무역 간의 지금 무역 갈등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바이러스의 2차 확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긴 한데 엄청난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또 개인이 만들어낸 엄청난 유동성 그런 장세들 때문에 지수가 어떤 악재들이 나와도 쉽게 하락하지 않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많아요. 라운피플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오늘도 4%나 좀 올랐었고 그때 말씀드린 JNTC도 이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전량 매도를 했던 유니테스트가 오늘 한 12% 넘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좀 축하를 드리고 DB하이텍도 17%나 좀 올랐어요. 그리고 강한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강했죠.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뭐 대부마그네틱스라든가 첨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어서 전체적인 시장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시장이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섹터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잘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이렇게 상승장에서 최대한 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5D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죠. RFHIC도 한 0.5% 하락을 했고 KMW도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라든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5G 종목들은 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이제 종목을 매수한 종목은 없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 IS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팔고 있지는 않고 있고 이게 한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예전에 2019년에도 오이솔루션이 오를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실적이 잘 나올지 그리고 주가가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이솔루션을 제가 한 15,000원 정도에 사서 한 22,000원대 정도 팔아가지고 사실 이때 수익만 하더라도 뭐 30% 이상이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팔고 나서도 거의 이제 5만원, 55,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제가 팔고 나서 한 2배 반 정도, 3배 가까이 좀 오른 그런 가격대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깨달은 것이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오르는 그런 종목과 섹터들은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실적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있자라는 것이 제가 이 오이솔루션을 통해서 배운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ISC 같은 종목도 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굉장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장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이끌고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좀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팔면은 좀 수익률과 수익금을 좀 최대한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좀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고 5G 종목은 아직 여기로 이제 수급이 몰리지 않아서 이제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2분기, 3분기까지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5G 언제 오를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